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명예에 가서는 고락을 함께하고 조선에 와서는 생사를 함께하네. 성곽 남쪽 타양의 달빛 아래 오늘 한 잔 술로써 정을 나누세.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요즘 그 현덕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 직장을 새로 잡으셨다면서요? 내일부터 출근이고요.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좀 잠을 일찍 자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그 녹음 시간을 그동안 저녁 때 해왔는데 낮에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근을.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작품의 제목은 두충사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충무공께서 지으신 우원 절구였는데요. 두충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당나라 시인 두보의 21대 손입니다. 그 사람이 임진왜란 때 그 우리나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왔었는데요. 한 번은 육군으로 왔고 한 번은 이제 해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왔을 때 두충사와 진린이 함께 왔는데 그때 그 이순신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읽어드린 그 시를 읽었던 것으로 그 짐작이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지금 저희가 이순신께서 지으신 시를 계속 그 매 회마다 한 편씩 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글로 전해지고 있는 그 시조는 한 편이고 나머지는 다 한시거든요. 한시를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저도 좀 낯선 분야긴 한데 한시 형식적으로 보면 고채시, 근채시, 뭐 오원절구, 칠원절구, 칠원율시, 오원율시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돼 있고 또 글자 수가 엄격하고 그 리듬 또한 엄격한 그때 정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채시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이전의 시를 이제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 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근채시라고 하면 당나라 때 완성된 형식의 시, 그러니까 당나라 스타일의 한시라고 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그 근채시, 당나라 스타일의 한시의 형식을 완성시킨 사람은 두보입니다. 두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이 실험되긴 했는데 두보가 만든 그 어떤 그 당나라 스타일 한시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그 두보와 이백이 가장 유명하고요. 두보가 정통이라면 이백은 약간 그 변두리 또는 변두리 좀 그렇고 하여튼 좀 튀는 사람. 그러니까 정통은 두보고 이백은 약간 유명하긴 한데 약간 좀 그 특이한 천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당나라 스타일의 그 한시를 완성한 사람이 두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두보의 21대 손이 오늘 그 이순신 장군께서 시를 준 그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 두보의 21대 손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거의 기록은 사실상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수 엑소가 부릅니다.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해도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크리스마스. 예, 충무공께서 쓰신 이 시 두사충에게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오원절구를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서 그 두사충에게 전달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 능력으로는 아직 못 찾았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한번 짐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에 가서는 고락을 함께하고 조선에 와서는 생사를 함께하네가 이제 1, 2행인데 사실 그 이순신과 두사충이 명나라에 동행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건 찾아보나 마나 그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북거 동감고라고 쓰여져 있는, 그래서 이제 명에 가서는 고락 함께하고라고 해석되고 있는 이 그 구절은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이제 그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시라고 하는 것이 그 시를 쓴 사람이 꼭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기에 아마 이 얘기는 이순신과 두사충이 이야기가 아니라 수군 도독이었던 진린과 그 수군과 함께 왔던 두사충의 이야기를 이순신이 그 두사충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시로 지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두사충의 누이가 진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관계 때문에 명나라에서 아마 함께 그 생활했을 것이고 조선에도 함께 왔기 때문에 명에 가서는 고락을 함께 하고 조선에 와서는 생사를 함께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시는 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행과 4행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성곽 남쪽 타양의 달빛 아래 오늘 한 잔 술로서 정을 나누세라고 하는 이 그 내용도 충무공과 두사충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린과 두사충의 이야기라고 봐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린과 두사충이 이별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 판단이 되거든요. 이 시는 또 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순신께서 누구죠? 선거의 장군한테 준 시가 있습니다. 북쪽에 가서는 고락을 함께하고 남쪽에 가서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그 시와도 그 형식이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그런데 아마 그 진린과 두사충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나라로 가지 않고 조선에 남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아마 그 충무공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진린과 두사충이 이제 그 나중에 헤어지게 될 텐데 그 이별을 할 텐데 그 이별을 그 앞두고 이순신은 선거의 장군과 이순신이 헤어질 때를 그 감정이입을 해서 진린과 두사충이 헤어지는 이야기를 그 이렇게 시로 형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도티와 급식걸즈 등이 부릅니다. 첫눈. 첫눈 소복히 쌓여가요. 고운 별빛을 가득 담아 달콤한 설렘이 소곤소곤 들려와. 첫눈 손끝에 닿는 느낌, 멈춘 세상 반짝이는 불빛, 따뜻한 새하얀 두근두근 떨려와 크리스마스 데이. 코 위로 하얀 눈송이, 따스한 입김 설렌 숨소리, 눈덩이를 굴려 만들어 크리스마스 두 볼을 녹는 조그만 크리스탈. 선물을 들게 루돌프 몰래 설렘을 포장한 행복을 넣어. 첫눈 손끝에 닿는 느낌, 멈춘 세상 반짝이는 불빛,
따뜻한 새하얀 두근두근 떨려와 또다시 찾는 손끝에 닿는 느낌 멈춘 세상 반짝이는 불빛 따뜻한 새하얀 두근두근 떨려와 크리스마스 데이 사람을 만들자 코는 당근 대신 나뭇가지 삼박 눈에 안박 웃음과 누워 바라보는 하늘까지 크리스마스의 행복 흰눈 위로 레인보우 루돌프 사슴 코는 잊어 이게 진짜 캐롤 어두운 밤하늘 별빛을 켰어 새하얀 솜으로 덮어 빨간 코 타고 올 산타를 기대 양말 속 설렘을 여는 디데이 첫눈 따라서 걷는 눈길 멈춘 세상 자그만 눈뭉치 어느 생각 바람빛 하늘이 설렘으로 가득 차고 길거리엔 행복으로 빛이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오호 나나나나나 첫눈 손끝에 닿는 느낌 멈춘 세상 반짝이는 불빛 따뜻한 새하얀 두근두근 떨려와 또다시 첫눈 손끝에 닿는 느낌 멈춘 세상 반짝이는 불빛 따뜻한 새하얀 두근두근 떨려와 크리스마스 데이 이순신 장군과 두사충 장군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있어서 이 시간에는 그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23일자에 정만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은 대구를 찾아서 이고요. 대명동 이름에 명이 들어간 까닭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두사충에게 지어준 한시이다. 흔히 시선이라고 찬양받는 200의 견조 시성으로 수왕받는 두보의 후손 두사충은 명나라 장군이다. 그는 두 차례의 외란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지만 명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한 끝에 귀국을 포기하고 조선에 귀화하여 대구에서 산 사람이다. 이순신은 그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 이 시 봉정두 복야를 지었다. 두사충은 본래 임진란과 정유란 때 명나라 제독 이여성의 참모로 조선에 왔다. 그의 직책은 수륙지획주사로 전쟁터의 진과 군대의 병영 털을 골라잡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풍수참모 또는 풍수전략가인 셈입니다. 두사충은 조선 땅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조선의 풍수를 연구했는데 고위 관리들의 음택을 많이 잡아주었다고 한다. 그의 풍수지리가로서의 유명세는 세월이 엄청나게 흐른 현대 사회에서도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학인들이 그가 잡아준 음택의 사례를 공부의 필수 답사 코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가 있다. 그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풍수서 두사충 유결에 기록된 조선의 이름난 명당을 찾아 지금도 풍수인들은 조선 팔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니 두사충의 풍수 전략가로서의 신망은 정말 대단했던 듯하다. 외란이 끝난 뒤 조선 조정은 두사충에게 땅을 주어 대구에 머물러 살게 하였다. 하지만 두사충은 수말리 떨어진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가족을 끝내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면서 한숨 짓고 살았다. 결국 두사충은 조선 조정이 준 땅을 모두 내어놓고 최정상 꼴짜기 아래 옮긴 뒤 고국인 명나라 방향을 바라보며 나날을 보냈다. 그러면서 두사충은 그 골짜기에 대명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세월이 흐르자 동네 이름도 자연스레 대명동이 되었다.
한편 다른 선로는 대명동의 동명이 정해진 것이 그 동네가 대덕산 아래에서 가장 크고 밝은 동네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사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지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서부 정류장에서 서문시장 사이는 집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고 대덕산 아래에 사람이 운집하여 사는 곳은 대명동 뿐이었으니 밤이면 그 일대만 대낮처럼 환하고 밝았다. 그러므로 그 이전이었던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 당시 행정명칭이 달성군 수성면이었던 그 일대에서 대명동이 가장 밝았다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 터이다. 지금도 대명동은 대구에서 행정동의 수가 가장 많은 동네이다. 우체국에 가서 대구 지역의 우편 번호부를 펼쳐보면 가장 지면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대명동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명동은 여전히 대명동인 것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첫눈. 첫눈이 내리던 날 그대 손을 꼭 잡고 사뿐히 앉은 이 눈을 밟고 걸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할 줄 모르고 안녕이란 말은 하네요. 나를 떠나가네요. 내 손을 차갑게 놓은 사람 널 사랑해. 가슴 아파도 괜찮아. 널 사랑해. 눈물 흘러도 괜찮아. 네가 다른 사람 만나서 나보다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멀어지는 뒷모습 보며 나도 울고 말았죠.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데. 널 사랑해. 가슴 아파도 괜찮아. 널 사랑해. 눈물 흘러도 괜찮아. 네가 다른 사람 만나서 나보다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이 눈이 다시 내리는 날엔 그때마다 그대 생각날 텐데. 그대 보고 싶을 때마다 나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그댈 잊고 살아가죠. 내 가슴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니까. 하늘이 허락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난다면 그때 우리 헤어지지.
살자. 예,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에서 내려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500m 정도 내려가면 두사층을 기리는 모명제가 있습니다. 현재 모명제는 1912년 경산 객사가 헐리면서 그 제목을 사와서 두사층의 후손들이 묘소 앞에 지은 것인데요. 1966년 2월에 그 낡은 건물을 중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명제는 모명제라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은 고국은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고요. 대문에 달려 있는 만동문은 백천유수 필지동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명제 그 기둥 에는 이순신 장군이 지어준 그 두사층에게 보냅니다라고 하는 시, 오늘 읽어드린 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정유재란 때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림과 함께 조선에 와서 남쪽 바다에서 그 이순신 장군과 만났고 또 함께 싸우고 서로 그 막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짐작이 되는 두사층의 시를 소개했는데요. 이쯤에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어서 그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명나라에 보고한 글을 받고 그 명나라 병부 그러니까 에서 그 논의한 것들이 기록에 있어서요. 그것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예, 그걸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가수 정준일 씨가 부릅니다. 첫눈. 내 맘을 한 번만 만져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길.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나듯하다. 그대와의 시간 그 하루가 내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릴 수 없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맘을 전해줄 텐데. 내겐 그림 같았던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함께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 되돌린다 내겐 하루 같았던 너와의 기억 가슴 뛰게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그대 입술에 이젠 인사를 하죠 그대 눈에 그대의 숨결에 부서지게 그대를 안는다 조용히 한 번만 들어봐요 내 죄기 울리는 내 마음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그 발발하고 그러니까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발발하고 한 달쯤 뒤에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그 소식을 명나라에서 듣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명나라 병부에서 그 논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선 국왕 이연의 당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진 절제사 정발의 신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달 13일에 외선 150여 척이 큰 바다로부터 배를 부려 우리나라의 봉래도, 절영도 등에 이르러 정박하였습니다. 또 외선 40여 척이 앞바다 절영도 등에 이르러 정박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수군 절도사 박홍의 신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4일에 외선 수백여 척이 이부어 산진, 우암 등에 이르러 세 곳에 나누어 정박하고 닻을 내렸다가 해가 뜨자 공격해왔습니다. 저희 도의 수장이 병사를 거느리고 맞아 싸웠으나 적의 기세가 바야흐로 불처럼 성하여 누차 싸워 패하였고 백성의 집이 모두 불타고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나라 연의 새 변을 둘러싸려 하여 형세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니 매우 위급합니다. 살피건대 외노가 쳐들어온다는 정보는 앞서 진신이 먼저 보고한 것을 받았고 이어서 주균왕이 뒤에 알려온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각 연의 총병과 유구 등 각 나라에 단단히 경계시켜서 엄히 방비하도록 한 외에 지금 보고받기를 외선 수백 척이 이미 조선을 침범하여 형세가 심히 청걸합니다 라고 하니 정황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동격서는 외노의 오랜 형태이므로 길을 나누어 중국으로 쳐들어오는 것도 반드시 없으리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연해 일대 지방의 방어는 마땅히 주밀해야 합니다. 마땅히 명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각 해당 지방 아문에 문서를 보내어 마음을 써서 병마를 조련하고 장비와 선박을 정비하여 성과 해자를 수리하고 방어를 더욱 신중히 하도록 책임지고 한편으로는 힘을 떨쳐 정벌하기를 별도로 도모해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 송웅창의 경략 복국 요편을 그 역주한 것인데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이것을 그 번역해서 명나라의 임진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헤이즈가 부릅니다. 첫눈에. 먼 미래의 날씨 같아 예측 불가해 말 가슴에 내 꿈인데도 너만은 왜 뜻대로 안 돼 대체 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미 알고 일부러 반대로 말하고 너는 행동하는 건지 첫눈 내린 어느 날은 널 안고 있을까 하얀 배경인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 세상이 너로 이 기분은 오감 그 이상의 무언가 넌 그걸 별 노력 없이도 참 무심하게 이끌어내고 날 걷게 해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싶어 한 번의 미소도 눈물마저도 내 것이고 싶어 첫눈 내린 어느 날은 널 안고 있을까 하얀 배경인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 난 널 위해 녹아도 돼 네가 뜨거운 여름이라 해도 뛰어들게 그 순간 네 두 눈 속에 내가 영원히 내리길 첫눈 내린 어느 날은 널 안고 있을까 하얀 배경인 너의 맘에 날 데려가 줄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어떤 그 문서들이 오갔는지를 찾던 과정에서 명나라의 임진전쟁이라고 이렇게 출판되어 있는 책을 발견했고요. 거기에는 그 문서들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번역한 것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글은 조선국왕 이연의 상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그 문서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왜구가 가득하여 각 도에 두루 응고하고 있으므로 크게 군대의 위험을 떨쳐서 기한을 정해 토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 앞서 올해 4월에 신이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궁박해진 상황을 차례대로 이미 요동도사에 자문을 갖춰 보냈고 요동도사가 보고를 전달하여 황상께 아뢰어서 삼가 군사를 내어 구원해 주시는 황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과 대소 신민이 밤낮으로 하늘을 우러러 감업하는 외에 근래 들어 7월 5일에 경상도초 유사 김성일이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외장 1명이 무려 2만여 명을 이끌고 하만 등 7고을을 함락시켰습니다. 또 한 무리는 김해 등의 길로부터 계속해서 경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서천 등의 길로부터 전라도 순천부로 옮겨 들어갔습니다. 또 외선 200여 척이 초계군 경계에 정박하여 있습니다. 또 7월 10일에 경상도 순찰사 김수가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도에는 외적이 무리지어 모인 것이 1만 명에 이르러 수신, 곽재우, 정인홍 등이 각각 병사를 이끌고 막아 싸웠지만 패하여 외적이 입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를 알 수 없는 외적들이 선산부 남면에 모여 있습니다. 또 7월 23일에 충청도 순찰사 윤선각이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적이 연이어 서쪽으로 청주, 문의, 옥천, 보은, 청산, 영동, 황간 등의 고을로 향하여 백성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저희 도의 무과 출신 주여당 등이 발분하여 병사를 모아 싸웠으나 패하였습니다. 또 7월 25일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적 약 7천여 명이 옥천 땅으로부터 저희 도에 들어와 금산 군수 권종이 천사였습니다. 또 7월 27일에 경상 순찰사 권징이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장 원호가 병사 5천 명을 이끌고 강원도로 달려가 힘을 다해 적과 싸웠으나 철안에 부상당하여 자신은 죽고 군대가 흩어져 원근이 술렁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본관이 급히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적이 경성으로부터 강을 건너 김포현을 함락시키고 또 부평부를 함락시켜 크게 약탈을 자행하였습니다. 또 두 무리가 광주, 가평 등의 주연으로 나뉘어 들어가 피난하던 사대부와 서민을 수색해 죽이니 시체가 쌓여서 서로 베개를 삼고 있으며 곡식, 우마를 거두어 간 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평안도 순찰사 송원신이 치게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경도의 외적이 여러 고을을 모두 함락시켜 수장 2인조는 천령에서 맞아 싸우다가 적에게 베어 죽었고 덕원부 이영침 부자는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적이 또한 함흥부에 운거하여 목장에 말을 거두어 염초를 구워내며 내년 정월부터 2월에는 상국, 중국 땅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신이 외람되이 생각한 건데 저는 제후국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여 나라 전체를 뒤집히게 하고 선조들의 기업을 지키지 못한 채로 한 구석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황상의 인자한 은혜를 입어 직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셔서 을량을 보내시고 병사를 일으켜 응원해 주셨으니 앞뒤의 은혜가 거듭되고도 깊습니다. 스스로 생각건대 떠돌아다니며 위급하고 급박한 와중에 자애로운 어머니에게 의탁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멀리 황상의 궁궐등을 바라보며 오직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 따름입니다. 신이 또한 생각컨대 우리나라의 장졸들이 처음에는 해상에서 패하였고 두 번째는 상주에서 패하였으며 세 번째는 충주에서 패하였고 네 번째로 한강에서 무너지니 마침내 경성을 지키지 못하고 평양이 함락되는 데 이르러 나라의 형세가 모두 적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적들이 흩어져 창궐하여 날마다 마음대로 죽이고 누락질하니 우리나라의 강토 중 한 고을이라도 화를 입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바닷가 구석의 백성이 오래도록 황상의 영업을 입어 휴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란히 칼날을 맞아 간과 뇌가 땅을 덮으니 참담하여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동장관 조승훈 등이 황상의 밝은 명령을 우러러 받들어 병사를 이끌고 구원하니 소방의 인민이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됨을 다행히 여겼는데 뜻밖에도 하늘의 천도에 순응하는 편을 돕지 않아 치욕이 용감한 장수에게 미쳤습니다. 이는 대개 우리나라의 복이 없어 황상의 위엄이 손상된 것이니 더욱 통분하고 민망합니다. 근래 보건대 적들이 거짓으로 방문을 내걸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꼬드기며 목장의 말을 거두고 염초를 구워내고 소굴을 수리하고 군량을 쌓아두니
오래 머물 계책이 틀림없습니다. 흉악함을 어지러이 늘어놓고 상국을 업신여기며 우리나라를 위협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마음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무찔러 없애지 않고 앉아서 세월을 보낸다면 저들의 세력이 점점 굳어져 뽑아내기 어려워지기 어느가 두렵습니다. 또한 반드시 병사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배로 쓰게 될 것이니 사기를 한번 잃으면 근심을 끼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각 도의 배설아치들이 적에게 차단당하여 병사를 이끌고 올 수 없기에 신이 평안도 전체의 관병과 노약자 1만여 명을 모두 동원하고 평안도 절도사 이빈 등으로 하여금 순환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름부터 가을까지 적의 칼끝이 빙 둘러 핍박하니 위태로워 망해도 보존할 수 없어 서쪽을 향하여 목을 들이고 날마다 천자의 병사가 일찍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도의 사대부와 백성은 은혜 들어오는 명령이 이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뛰며 아침 저녁으로 물불의 재난에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황상의 군대가 오는 것이 뒤늦어 우리나라가 이미 망하고 백성의 목숨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이 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 슬프고 불쌍히 여기어 구제어 주소서. 신이 다시 살피건대 평안성의 우리나라의 요지이므로 만약 회복한다면 다른 도의 적은 소문만 듣고도 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신이 또한 듣기로 옛날 영락 연간에 안남이 반란을 일으키자 송조 문황제께서 크게 분노하여 병사를 일으켜 수륙으로 기각의 형세를 이뤄서 끝내 탕평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적은 몰래 중국을 침범하려고 꾀하여 먼저 우리나라를 친 것이니 흉패하고 거역함이 실로 여적보다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서로 통하니 병사를 진격시키기 편한 것이 또한 안남처럼 멀리 떨어진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광포한 도적을 섬멸하고 먼 곳의 백성을 안정시키기에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성은 삼국 경계에서 약 1200여리 떨어져 있어 대군이 수레바퀴를 나란히 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의 군대를 정돈하여 날짜를 정해서 멀리 나가도록 하소서. 동해 및 압록강 하류로부터 곧바로 황해도, 강화 등의 고을에 이르는 데는 바람이 순편하면 사나흘에 걸리지 않아 진실로 편리합니다. 당나라 때 장수 소종방이 백제를 정벌할 때도 바다를 건너 직접 부여를 쳤으니 이는 지난 일로서 살필만 합니다. 당당한 중국이 장수에게 명하여 외를 정벌함은 태산이 무거움으로 알 하나를 누르는 것과 같으니 흉하고 추한 떠도는 혼령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소멸할 것입니다. 신이 황상의 영험을 입어 수치와 분함을 씻을 수 있다면 눈을 감고 땅에 들어가더라도 뜻과 소원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은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빌고 바라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아가 부릅니다. 첫사랑.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에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드리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저 별도 달도 사랑한 우리의 파란 하늘은 손 닿을 필요 없이 부서지는 나수인 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 시간에 난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나 봐. 네, 선조가 명나라에 보낸 글에 대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충무공께서 명나라 장수 두사충에게 지어준 시를 읽었습니다. 명에 가서는 고락을 함께하고 조선에 와서는 생사를 함께하네. 성광 남쪽 타양의 달빛 아래 오늘 한 잔 술로써 정을 나누세. 처음 널 만나던 그 순간 숨이 벅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 울던 그날도 빛을 대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때로 사랑은 참